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요새 많이 고지혈증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이름은 더 많이 알려진 단어는 고지혈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중에 높거나 또는 중성지방이 높을 때 우리가 이상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정상 혈관이 이렇게 정상인데요.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은 혈관벽에 이렇게 축적돼서 그 산화가 돼서 플라그가 형성이 됩니다. 플라그가 형성이 되면 혈액이 왔다 갔다 할 때 좁아지기 때문에 또는 이 플라그가 터져갖고 여기 피딱지가 딱 붙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말하는 뭐 협심증이라던가 뇌경색 이런 뇌졸중 이런 게 생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협심증이라던가 심장마비 이후 환자들은 고지혈증 치료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또는 혈소판을 억제하는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일단 혈관벽이 이렇게 잘 가다가 이상지질혈증 플라그가 형성되면 여기 가서 또 혈전이 해기되면 바로 뇌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말초 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게 우리가 보통 이상지질혈증의 대표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은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이. 남자분들이 45세가 넘어가거나 여자분들이 55세가 넘어가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세다 그러면 남자인 분이면 내가 이제 심장병 일으킬 확률을 위험인자가 갖고 오게 되는데 여자인 분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질환 가족력이라 그래서 남자가 55세 미만, 여자가 65세 미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50세 때 심장마비 한번 걸리셨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건강해도 혹시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좀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심장 호흡기 이런 거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심장병에 가장 안 좋은 게 담배를 피는 거기 때문에 금연이 가장 중요한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혈압 높으신 거, HDL 낮을 때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하기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사실은 나쁘다는 의미가 있긴 한데 원래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막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호르몬, 비타민들도 만들고요. 담즙산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소화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통 콜레스테롤 공급은 내인성, 즉 간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외부에서 섭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되는 게 굉장히 적어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또 어떤 분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음식으로 섭취하고 나머지 3분의 2, 한 80%로 돼서 3분의 2까지는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채식주의자고 내가 봐도 이렇게 빼빼 마르고 난 절대 살찌지 않았는데 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간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암만 채식을 하고 마르셔도 그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그냥 다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차같이 운반체 같이 실어서 다니는데요. 그 대표적인 운반체
그 담백하고 겹쳐진 운반체가 LDL과 HD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DL과 HDL은 뭐냐 해서 제가 그냥 콜레스테롤, 요건 LDL에서 마차처럼 이 LDL은 콜레스테롤을 싣고 가는데요. 원래 이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다른 여러 우리 중요 기관으로 운반하게 되는 게 LDL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LDL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 LDL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장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HDL은 반대로 간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이 높으면 우리는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LDL, HDL 다 중요하지만 LDL은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많이 싣고 혈관을 다니기 때문에 높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HDL은 혈관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싣고서 딴 데로 간으로 막 보내주기 때문에 혈관 쪽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해서 사실 LDL이 좀 높다 하더라도 HDL이 높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심장병이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지질혈증 또는 전부 다 고지혈증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이 높을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원래 좀 바람직한 거는 150 아래지만 보통 200 아래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0이 넘어가면 췌장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많이 높을 때 빨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저희가 바람직한, 가능하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총 콜레스테롤 200하고요. 그 다음에 LDL 100 아래, 중성지방 150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그냥 200이고 그걸 딱 반 자른 100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고 중성지방은 200과 100 사이에 150 아래면 좋은데 사실 사람에 따라 이것은 기준치가 바람직한 수치일 뿐이고 대부분 LDL을 100 아래로 낮추는 것을 이제 원하곤 있지만 사실 얼마나 심장병이 더 있을 수 있냐에 따라서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100 아래로 낮출 수 있지만 다른 분은 사실 심장병 있으신 분은 LDL 수치와 관계없이 약을 드셔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다양하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상지질혈증 치료는 일단 식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요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변화와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역할을 하고 되는데 사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새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도 낮춰줄 수가 있고 혹시 당뇨병 있으면 당뇨병도 낮출 수가 있겠고 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도 낮출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치매에도 예방이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맨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지금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생활 습관에서 가능하면 걸어 다닌다던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이 걸어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관절에 좀 무리가 있어서 걷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소규모의 조금씩 그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체중 조절. 그리고 또 이제 요새 뭐가 얘기하면 동물성 콜레스테롤은 심장병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을 일으키지만 이상지질혈증을 일으키지만 또 식물성 스테롤은 좋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식물성 기름 역시 약간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과량의 복용이 꼭 좋은 건 아니고 적정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코사놀이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여러 가지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약물에 들어가기 앞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너무너무 많은 이제 선전을 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조금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한마디로 기능을 이 식이품의학처에서 인정을 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 건강식품은 그냥 건강이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거고요. 그냥 건강기능식품 마크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은 뭐냐면 중요 특징이 영양소,
즉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해 주거나 아니면 몸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것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요. 이 약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양소 기능이나 건강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 선택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기능,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영양소 기능. 두 번째는요, 생리활동 기능. 마지막으로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이렇게 세 가지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보조식품, 건강식품에 비해서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보통 보시면 생리활성의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주는데요.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활성된 건 1등급. 도움을 줄 수 있음 하면 2등급,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함 3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줌,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게 바로 폴리코사놀이 건강기능식품의 1등급을 받은 식품이 되는 거고요. 2등급,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 부분이 이제 오메가3 중에서 많이 된 DHA나 EPA 성분이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